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아이들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부모들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건강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열심히 배운다. 건강한 아이들은 학교에 결석하는 일이 적고 사회적, 정서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자주 병치레를 하는 아이들은 학습 경험과 즐거움을 놓칠 수 있다. 건강을 위한 9가지 영양 섭취법. 히포크라테스는 음식 약이 되게 하라는 말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좋은 식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아왔다.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더 잘하고 행동에 문제가 적으며 자주 아프지도 않았다. 소아과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소위 무공의 엄마들을 만나면서 처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공의 엄마들은 아이들의 마음과 몸을 오염시키는 음식을 주지 않는다. 그런 엄마의 아이들은 과일, 야채, 완전 곡물, 정제를 덜한 설탕을 섭취하고 생선을 많이 먹으며 육류 섭취량이 적다. 또한 다른 오염물, 예를 들어 폭력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장난감을 제한한다. 무공의 아이들은 정기검진 외에는 자주 볼 수 없다. 좀처럼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 들어가서도 행동이나 학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다. 오랫동안 무공의 엄마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아이들이 먹은 음식과 행동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음식이 모든 신체적, 정서적 문제나 학습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니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덜 생기고 면역력이 강화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나 역시 영양 문제에 좀 더 까다로워졌다. 훌륭한 영양이 건강과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 성공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말하는 영양 섭취 요령을 소개한다. 모유는 오래 먹일수록 좋다.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병치레가 적다. 중이염, 감기, 배앓이의 소아암, 천식, 알레르기, 당뇨병,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모유는 칼로리의 공급뿐만 아니라 아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적의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나중에 비만이 될 가능성이 적고 분유를 먹은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똑똑하다. 모유는 오래 먹일수록 좋은데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모유를 먹여야 할까? 해답은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기를 바라는가에 있다. 처음부터 건강식의 입맛을 들인다.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3년 동안 식습관이 형성된다. 처음에 모유를 먹이다가 신선한 이유식으로 보충해주면 아이는 계속해서 건강식으로 좋아하게 된다. 아이의 몸이 그것에 익숙해져 짜고 기름진 음식이나 조미료를 넣은 가공식품보다는 건강식이 아이의 입맛에 맞게 된다. 건강식의 입맛을 들이면 몸도 건강식을 원하게 된다. 일찍부터 건강식을 먹은 아이의 몸은 생화학적으로 좋은 음식을 원하고 나쁜 음식은 피하도록 프로그램된다. 다양한 건강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엔돌핀처럼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따라서 일찌감치 이런 좋은 기분을 맛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건강식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군것질거리를 준비해 둔다. 아이들이 여럿인 집에서는 그들이 각자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모두 만들어줄 여유가 없다. 우리 집에서 영양식품을 사서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게 했다. 우리 집 아이들은 먹고 난 그릇을 닦으라고 시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먹었다. 물론 새끼 식사를 했지만 그 사이에서 수시로 주전부리를 했다. 한창 크는 아이들에게는 새끼를 배불리 먹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생화학적으로 유익하다고 한다. 주전부리를 하면 아이들의 행동이 얌전해진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특히 정제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면 섭취 후 혈당이 급속히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몸 안의 센서들이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아서 내보내야겠다는 메시지를 췌장으로 보낸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류 속에 잉여 지방을 세포 속으로 보내는데 이때 혈당 수치가 갑자기 떨어진다. 혈당이 낮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것이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더 많은 설탕을 원하게 된다. 혈당과 행동은
함께 즐겁지 않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 주전부리를 하면 이러한 혈당의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있다. 비만을 예방한다. 사람들의 신체 조건은 보통 세 유형으로 나뉜다. 나는 그 유형을 각각 바나나, 크고 마른 사람, 사과, 중간이거나 단단한 사람, 배,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바나나는 칼로리를 소모하고 사과와 배는 칼로리를 비축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을 소모하거나 저장하는 체질은 유전적이다.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식습관은 바꿀 수 있다. 사과와 배가 날씬해지려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바나나가 될 수야 없지만 좀 더 날씬한 사과나 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이의 비만을 예방할 수 있을까? 아이가 입에 넣는 것마다 감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먹는 것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말자. 아이는 자신의 먹을 권리를 주장하며 해로운 음식에 더 집착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아이의 식습관을 강도 높게 통제하면 아이들은 점점 더 고지방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때로는 먹는 것을 통제하려다가 거식증이나 다식증 같은 식습장애에 덫에 걸리기도 한다. 아침 식사는 머리를 좋게 한다. 든든한 아침 식사는 성공 식사라고 부를 만하다.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 단백질은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복합 탄수화물은 뇌의 활동을 증진시킨다. 아침에 그 두 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면 오전 내내 학습 능률도 올라가고 집중이 잘 된다. 아침 식사로는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칼슘이 골고루 들어있는 머리를 좋게 해주는 음식이 좋다. 또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생산되는 당분이 지속적으로 혈류에 흡수된다. 반면 도넛이나 포장된 과자는 소화가 빨리 되고 인슐린이 지나치게 분비되면서 혈당이 떨어지므로 오전에 학습 능률을 저하시킨다. 지방이 적당히 함유된 음식을 준다. 저지방 식사는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성인이라면 대부분은 식사에서 지방의 양을 줄여야 하지만 아이가 먹는 지방의 양까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건 아니다. 성장기에 두뇌와 신체는 지방을 필요로 한다. 단, 몸에 좋은 지방을 먹여야 한다. 자라는 몸과 두뇌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지방이 가장 좋다. 이런 지방의 예로 아시아 문화권의 건강식을 들 수 있다. 사실 모유가 두뇌 발달에 좋은 이유는 바로 몸에 좋은 지방, 특히 DHA라고 불리는 오메가3 지방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에 의하면 학습과 행동에 문제가 있는 일부 아이들은 오메가3가 부족하다고 한다. 장볼 때 데려간다. 색깔 게임하기. 이것은 색깔 찾기 게임이다. 아이들에게 노란색 2가지, 초록색 3가지, 빨간색 2가지를 골라오게 한다.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를 먹을수록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창백한 양상추보다는 진초록의 시금치가, 흰색 자몽보다는 분홍색 자몽이 더 영양가가 높다. 제품 포장에서 나쁜 단어 찾기 게임 하기. 우리는 아이들에게 시리얼 상자에 써있는 경화유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에 대해 가르쳤다.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가면 그냥 통과해야만 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그것이 바로 건강에 나쁜 지방으로 가득한 경화유 통로였다. 이 통로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포장 상품에 경화유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자. 제과 업체가 이 해로운 지방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싸고 유통기간이 길며 아이들이 하나 더 먹게 만드는 바삭거림 때문이다. 면역체계를 강화해준다. 몸에 좋은 영양소는 아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준다.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체계가 약해진다.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는 영양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아연, 오메가3 지방산, 셀레늄. 식물 영양소는 과일과 야채의 색소에 해당하는 화학 성분이다. 식물 영양소는 효소 분비를 자극함으로써 세포의 재생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병원체와 싸우고 암을 예방한다. 또한 면역성을 높이고 모든 생명체의 건강에 기여한다. 아이들이 과일과 야채를 먹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이 식물 영양소 때문이다. 식물 영양소의 주 공급원은 콩으로 만든 음식, 블루베리, 브로콜리, 멜론, 마늘, 고구마, 토마토, 수박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설탕은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100g의 설탕을 섭취하면 면역 반응 체계가 약화되는데 비해 복합 탄수화물은 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호르몬 역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아이가 가족 문제나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가? 집이나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 병원과 싸워서 이겨낼 수 없다. 특히 지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 건강한 식습관의 본보기를 보인다. 아이들은 부모가 사오는 음식과 부모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는다. 무엇보다 부모가 먹는 것을 아이들이 먹는다. 부모는 아이의 첫 영양학교사이며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가족의 가치관을 심어줄 때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로 건강식을 더 잘 먹도록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이가 친구 엄마처럼 흰쌀밥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이렇게 말하자. 대신 우리 집에서 현미밥을 먹잖아. 우리 집은 고기보다 생선을 많이 먹지.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우리 집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우리 병원에 오는 엄마들 중에 아이에게 거의 정크푸드를 먹이지 않는 무공의 엄마들이 있다. 그중 한 엄마의 4살배기 아이가 하루는 이웃집 친구가 걱정이에요 라고 하더란다. 왜? 라고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병이 나겠어요. 걔네는 우리 집처럼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거든요.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준다. 요즘 아이들은 과식을 하면서 운동은 하지 않는다. 운동을 하지 않는 건 많이 먹는 것보다 아동 비만의 더 큰 원인이 된다. 아이들은 왜 전보다 덜 움직이는 걸까? 그 이유는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시청이나 비디오 게임, 인터넷은 방과 후에 야구나 술래잡기를 하는 것보다 칼로리가 덜 소모된다. 사실 텔레비전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이중의 피해를 준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칼로리 소모가 적다. 그렇다면 건강한 아이들이 성공하는가? 이는 당연한 결과로 그렇다. 지능을 높이는 자연의 명약이라 불리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따라온다. 운동을 하면 병원체를 죽이는 킬러세포, 즉 백혈구가 증가하고 병원체와 싸우는 자연 항체의 생산도 증가한다. 또한 몸과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성장에 도움을 주고 근육은 세포에 흡수되는 산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운동은 비만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운동을 하면 지방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운동이 끝난 후에도 칼로리가 계속해서 소모된다. 운동으로 생긴 근육은 다른 조직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 따라서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살을 빼기가 점점 더 쉬워진다. 단 10대 아이들은 성장기의 관절과 근육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전문가의 감독하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운동을 하면 육체뿐 아니라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게다가 기분까지 좋아진다.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려면 무엇보다 행복해야 한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엔돌핀이 분비된다. 이 천연의 기분 상승제는 긴장을 완화시켜준다. 운동 후에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건강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느긋하다. 두뇌에 공급되는 혈액이 증가하면 두뇌가 생각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활발해진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다면 차를 타는 대신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 20분 정도의 신체 활동은 오전의 학습 능률을 높아주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적어도 하루 30분 정도 운동을 해야 한다. 쉬는 시간과 학교 체육 시간에 그만큼 활동을 하고 있으려니 생각하면 안 된다. 정기적인 운동을 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몸이 절로 운동을 갈구하기 시작한다. 건강식과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완벽한 동반자다. 아이들에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최선의 방법은 부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함께 산책하고 춤을 추고 자전거를 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자. 부모의 운동 습관은 아이에게 본보기가 된다. 먼저 일어나서 움직이자.